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살아가는 기쁨 필살기 채널의 최선생입니다. 요즘 앙헬레스 주변의 골프장을 가거나 음식점에 가보면 예년에 비해 많이 썰렁해졌음을 느낍니다. 팬데믹은 차치하고라도 관광객들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입니다. 관광객의 감소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한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앙헬레스에 사는 사람이니 이곳의 상황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 여행의 천국이었던 앙헬레스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요?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현물 경제에는 많이 어둡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제가 진짜 하고픈 이야기도 좀 담아보겠습니다. 뭐 그 내용 때문에 동네에서 왕따가 되더라도 할 말은 좀 해야 할 시기가 온 듯합니다. 항공요금을 결정짓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세계적인 유류비 인상이 반영된 결과겠죠. 하지만 노선의 축소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의 감소를 미리 감지한 각 항공사들이 노선을 폐쇄하거나 축소하고 있어요. 항공편이 줄어드니 독점적 지위를 가지기 시작한 항공사들이 항공요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쯤 아시아나가 쓰던 방식이죠. 유일한 노선이다 보니 그 당시 클락 왕복 요금이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앞으로도 취향 항공사가 줄어들면 요금 인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승인되면 요금은 더 오르겠죠. 하지만 항공요금은 대안이라도 있습니다. 마닐라를 통해 들어오는 방법이죠. 제가 유튜브 최초의 영상을 올렸던 것이지만 스카이웨이가 개통되면서 마닐라 공항에서 클락까지의 이동 시간이 2시간 이내로 좁혀졌습니다. 2시간 차량 이동이 불편하긴 하겠지만 반값 항공권이라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나머지 요인들은 그런 대안도 없으니 막막하긴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흐름의 영향입니다. 유류비가 올라 모든 공공요금이 인상되었고 그만큼 기본 관리비나 유지비가 급상승했습니다. 평소 1리터에 40페소이던 무연 휘발유 가격이 70페소대로 올랐을 정도이니까요. 자체 생산 공장이 없는 필리핀이다 보니 모든 공산품을 수입해서 사용하는데 그 수입처의 모든 가격이 물류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인상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한 봉지에 63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신라면이 이곳 마트에서는 1,000원에 소매 거래되고 있습니다. 스팸 한 캔은 5,000원입니다. 한국에서는 3,500원 정도에 구입 가능하죠. 거의 모든 식자재들이 한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의 최소 50% 정도를 더 지불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이 2019년 1일 400페소에서 2023년 1일 640페소로 거의 50% 인상되었습니다. 전기요금은 30%가량 올랐죠. 이런 원가 상승의 압박을 모든 업장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흡수할 부분은 최대한 흡수한다고 해도 예전 가격으로는 운영할 수 없는 형편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상황들과 얽매여 있어서 쉽게 진정되거나 낮아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고정된 것이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인지상정으로 이해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의 사례들은 또 다른 배경들 속에 가격이 인상된 경우죠. 표면적으로 골프장의 그린피나 기타 비용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요인들에 의해 인상된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골프장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한번 돌리려고 해도 전기요금이 만만치 않죠. 카트의 충전 비용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선밸리를 예를 들어 주말 그린피가 8,000페소 정도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야금야금 올려와서 그렇지 2019년과 비교하면 거의 2배로 올려버렸으니까요. 여기에는 사회적 인상 요인과 더불어 작용한 심적 요인도 있어 보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지난 팬데믹의 손실들을 보전하려는 욕구겠죠. 특히나 클락 내부의 골프장들은 토지를 임대해서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 팬데믹 기간에도 꼬박꼬박 임대료를 내었던 것을 보전받고 싶은 욕구가 컸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만 설명하기엔 그 인상폭이 너무 컸고 본인들도 관광객 감소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다 우연히 골프장 오너나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제 나름의 실마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 현재 클락 내에서 착공되었거나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골프장만 총 126홀에 달합니다. 로얄가든까지 재오픈하게 되면 144홀이 새로 생겨나는 거죠. 최대 3-4년 안에 이 일은 마무리될 것입니다. 결국 현재의 골프장들은 미래의 경쟁이 두렵기 때문에 그 미래가 다가오기 전에 한몫 잡으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골프장들이 오픈하기 전까지 최대한 수입을 올리고
다른 골프장들이 오픈하면 그때 가서 가격을 인하할 것 같네요.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테니까요. 큰 자본을 투자한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떠나간 관광객들이 그렇게 쉽게 다시 돌아올까요? 한번 추세를 잃으면 복구하는데 최소 5년 이상이 걸리는 것이 여행입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태국의 몰락으로 혜택을 입은 것이 필리핀이었는데 그걸 잊는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나 당분간 그린피 인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팬데믹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분야가 이쪽인 것 같습니다.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 이상 오른 곳이 수두룩하니까요. 물론 이곳에 살고 있는 저마저도 처음 들어보는 액수도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앙헬레스를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마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온 동네에 JTB나 KTB가 생겨나 있었으니까요. 분명 감염병 시국이라 이런 종류의 업장이 번성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로 여겨지셨을 겁니다. 여기에는 또 그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음성적인 방식의 수입이 많았던 사람들이죠. 최근에 한국으로 송환된 사람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팬데믹 시기 온라인 카지노나 보이스피싱 같은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온라인 카지노가 필리핀에서는 합법이니 같이 취급할 수는 없겠지만요. 또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숱한 중국인들도 한몫 거들었죠. 물론 현지 교민들도 많이 찾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비키니바를 가기는 어려우니 조금 더 사생활이 보호되는 곳들을 찾게 된 것이죠. 그리고 쉽게 벌어들인 돈을 또 그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굴 좀 반반하고 몸매 좋다고 생각하는 필리핀아들이 JTB나 KTB로 몰려들었죠. 많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의 씀씀이는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가씨들만 제대로 두고 있다면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죠. 팬데믹에 수입이 없어진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업장이 늘어나니 아가씨의 공급이 딸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이제 필리핀아들의 콧대가 높아집니다. 이미 경쟁이 붙은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니 업주들은 아가씨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해 주려고 애씁니다. 제가 알기로 2019년 전에는 업주와 아가씨가 5대5 정도로 분배를 했었습니다. 업장마다 비율은 달랐지만요. 하지만 2023년의 업주는 30% 정도를 가져갈 뿐입니다. 그마저도 다른 업소에서 돈을 더 높여주면 아가씨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소마다 외출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돈을 받아야 업장도 남고 아가씨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필리핀아들도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끼리 단톡방이나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오비라고 해서 프리랜서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 일부 몰지각한 가이드들까지 뛰어듭니다. 관광객의 등을 쳐줄 테니 함께 나누자는 식이죠. 심지어 어떤 KTV의 업주는 제게 앞으로 외출비 15,000페소짜리를 만들겠다고 하더군요. 최고의 필리핀아만 모아서 영업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아무런 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의 업주들이나 필리핀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15,000페소의 외출비를 낼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수요가 얼마나 될까요? 또 얼마나 많은 필리핀아들은 누구는 15,000페소를 받더라 하며 꿈을 키우게 될까요? 그런 돈을 낼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을 목적으로 영업을 한다면 그 결말이 어떠할지는 우리 모두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여파는 의외로 큽니다. 필리핀아들은 계속 여느 때처럼 이동해야 되고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업주들은 외출비를 올려야 할 테니까요. 결국 모든 방문화 비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손님들이 모두 떠나버린 빈자리를 보고도 한때 받았던 달콤한 액수를 잊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겠죠. 방문화 비용도 한동안 진정되지 않을 듯합니다. 필리핀아들의 기대지평을 너무 높여놓았거든요. 이상 제가 수박 겉핥기로 살펴본 앙헬레스가 가성비를 잃은 이유들입니다. 이 중에는 불가피한 것들도 있고 욕심사나워 보이는 것들도 있죠. 우리의 삶이 그렇듯 이 부조리함과 불합리는 한동안 지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나마 음식점 업주분들과 호텔업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의 원가 절감에 힘쓰며 생업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노력이 한꺼번에 폄하되는 것은 안타까울 뿐이네요. 하지만 몇몇 사업주분들께는 불편한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이 영상을 끝맺을까 합니다. 그분들이 처음 필리핀에 오셔서 투자를 결정했을 때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전제되었겠죠. 그중 저렴한 인건비나 기타 비용들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나라의 가성비를 염두에 두고 시작하셨으면서 왜 한국만큼의 수익을 생각하시나요? 2015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수도권에 있는 한 명문 골프장의 회장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본 골프장 건설에도 그린 한 개 만드는데 2억에서 3억이 든다고 하더군요. 중급 수준을 만들려면 최소 5억 이상 생각해야 하고 본인이 소유하신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려면 그린 한 개당 최소 10억을 투자해야 한다 하시더군요.
8월 골프장을 만든다면 토지공사비니 뭐니 다 빼고도 그린공사에만 180억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곳에서 골프장 건설할 때 그 정도의 비용이 투자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몇몇 골프장은 그린 한 개가 아니라 홀 한 개 전체를 만드는데 최대 3억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대 수익도 한국과 비례해서 적게 잡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요? 반문화와 관련된 사업장의 업주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올려도 한국에서와 비슷한 가격이니 손님들이 올 거라고요. 한국에서 룸사롱 가려고 비행기를 타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은 투자를 최소화하고자 필리핀에 왔으면서 왜 수익은 한국에서 얻는 만큼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비용은 왜 한국의 현실 비용과 비교하시나요? 이 역설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태국이 그랬던 것처럼 앙헬레스도 한동안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상식을 바탕으로 생각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생이었습니다.